물론 지금 아까 그 사진에 등장했던 이수진 의원과는 다른 이수진 의원이죠. 지금 탈당을 이번에 한 이수진 의원은 서울 동작을의 현역 이수진 의원 어제 컷오프가 됐죠. 저 이수진은 민주당 떠나겠습니다. 탈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과 더불어서 민주당으로부터 컷오프가 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4선 서울 마포갑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금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략지역을 요청했다는 공관위 결정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고무줄 잣대입니다.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공천농단이지. 옛날 개파 정치할 때도 경쟁력 있는 사람만큼은 그래도 감안해 줬어요. 그래서 손을 안 댄 거라고. 지금은 선거 이겨도 저도 좋다 그냥 우리 편 집어넣겠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당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자, 노웅래 의원이 이제 본인이 컷오프가 된 것과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노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실 회의실 안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앉는 자리 앞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번 이 공천은 공천 독재입니다. 저 노웅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곡기를 끊겠습니다. 단식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 오늘 금요일이면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 의원이 저 단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최고위가 열리는 회의장이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최고위는 어디에서 열리게 되는 것일까?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 있는 회의실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최고위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이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오른쪽에 노웅래 의원이 원래 민주당의 최고위가 진행되는 국회 본청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노웅래 의원이 있으니 단식을 하고 있으니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는 장소를 옮겨서 왼쪽 국회 본청이 아니라 민주당 당사에 있는 회의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지금 노웅래 의원의 이런저런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외국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웅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옥에 가야지 왜 국회에 가냐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해서
뭐 돈 봉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쇼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소된 범죄가 더 늘어났죠. 노웅래 의원의 범죄는 그대로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작심하듯이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제 범죄 혐의, 감옥. 그때 민주당 쇼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노웅래, 이재명, 한동훈 세 분을 연달아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야.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치더라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다선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정치 도의에 맞았던 것입니다. 예. 내가 법정에서 다 무죄로 털고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행위였다는 걸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 노웅래 의원보다 더 중대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재명 대표 역시도 좀 어떤 백의종군이라든지 통합비대위 출범이라든지 이런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다. 그걸 던졌으면 저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겼을 거라고 봐요. 무조건 이겼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좀 하락세로 가고 있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 탓할 수 있겠냐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자꾸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은 그러면 왜 법무부 장관 할 때 손준성 검사 승진시켜줬냐. 예, 그 검사 지금 징역 1년 나오고 사실관계 다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 본인은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생각하는 악이라고 했을 때 그럼 본인은 국민의힘의 이재명이 아닌가. 예,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까 왜 아침 회의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웅래 의원 뭐 등등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